입니다. 그럼 지사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월요일이고 한데 다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5, 16일 날 페루 리마에서 2024 에이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대통령 특별 수행 자격으로 함께 갔었는데 우선 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전용기 가는데도 그 LA까지 가서 또 LA에서 2시간 쉬고 또 거기서 한 8시간 가더라고요. 그 비행기만 한 20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까지 하면 한 22시간 되더라고요. 그래 안 가는 분들은, 돌아서 가는 분들은 뭐 한 30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 경주시장은 뭐 미국에 들려, 아틀란타에 들렸다 하룻밤 자고 왔다 하더라.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래서 먼 시간에 같이 갔었는데, 가서 느낀 거는, 우선 이거는 원래 3번째를 했습니다. 2008년도, 2016년도, 원래 2024년, 3번째 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에이펙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14, 15, 16은 완전 공휴일로 했더라고요. 공휴일로. 그래서 일반인들 출근도 없고 일반인 차를 다 통제했고 그래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교통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일행은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수행들을 맞이하더라고요. 공항부터 그 호텔까지. 그래서 온 국민이 협조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그 컨벤션 센터, 리마 컨벤션 센터인데 LCC라고, 그거는 아주 시설이 컸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시설, 리마 컨벤션 센터. 그 다음에 미디어 센터. 미디어 센터는 뭐 극장을 활용해 가지고 한 1,500명 들어가는 극장을 활용을 했더라고요. 미디어 센터. 그 다음에 뭐 정상회의 만찬장은 페루 궁에서 했습니다. 궁에서. 그 18세기, 19세기, 1800년대 지었는 궁인데 스페인 시절에 지어서 저도 가보니까 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궁이. 대리석이라든지 이 궁 시설이, 그때 리마는 그 남미 전체의 수도 역할을 했답니다. 스페인이 지배할 때. 그래서 그 궁이 내부 대리석, 조명 이런 것들이 정말 궁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이미 준비된 그런 장소에서 온 국민이 협조하에 이 자기들은 에이펙을 준비를 하고 그 굉장히 또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국민 소득이 한 7,000불, 7,000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우리에 비하면 한 5분의 1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하드웨어는 그렇게 좋았는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막 행사하고 뭐 이런 그 쉽게 하면 직기들은 우리보다는 조금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래 앉아있는 좌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소박하게 해놨더라고요. 소박하게. 그래서 제가 느낌은 우리는 첫째로 보문단지에 들어가면은 경호는 그냥 뭐 안전은 최고겠다. 우리는 그 길 2개만 차단하면은 완전 에이펙에 참여한 사람들만 다닐 수 있으니까 안전하고 경호 문제는 특별히 없었을 거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을 많이 걱정했는데, 그 PRS, 그러니까 프레젠트 로얄 스위트 이래가지고 정상들이 묵을 수 있는 방, 보통 80평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80평 이상 방이 한 4개비 준비가 안 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RS는 우리는 이미 경주에는 80평 이상 방이 16개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9개를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우리가 문제없이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컨벤션 센터가 우리가 그쪽에 비하면은 좀 범위가 작다. 그건 우리가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컨벤션 센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컨벤션 센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뭐 그렇다고 회의를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회의를 하는데 컨벤션 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이제 그 미디어 센터는 우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센터를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는 그 언론인들을 어떻게 편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래서 미디어 센터를 우리 별도로 지으려고 합니다. 미디어 센터를 별도로 한 2,000평 정도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으면은 새로운 직기, 새로운 시설물, 새로운 모바일, 인터넷 시설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시설이 되려서요. AI가 붙어 있는 그런 거 자료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대형 컴퓨터 갖다 설치해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미디어 센터를 새롭게 만들면서 세계인들이 놀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게 차라리 없는 게 더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잘 만들도록 지금 이미 설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미디어 센터는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요는 뭐냐? 이제 정상이 만찬장을 어떻게 할 거냐, 만찬장. 그 여러 군데 지금 외교부하고 여러 군데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gun과 을지 거기에서 할 거냐? 안 그러면 첨성대 있는데 거기에서 할 거냐? 안 그러면 대능은 저 항룡은 그 호텔, 그 항룡사가 구청탑을 만든 그 호텔에서 할 거냐? 그래서 제일 좋은 장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같이 가면서 만찬장은 그 영구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넣어서 해봐라. 그 기념물이 되도록.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다른 모든 가용한 돈을 동원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까지 해서 그 외교부하고 그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PRS를 이제 우리가 당초에 인천하고 경쟁할 때 PRS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페루에 가보니까 PRS 별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국격이 있으니까 PRS는 제가 직접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힐튼 호텔, 더케이 호텔 이런 데도 자발적으로 돈을 넣어서 지금 PRS를 잘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소노벨은 아예 그 호텔 전체를 재개조하고 있습니다. 호텔 전체를. 그러니까 이 소노벨 현장에 가보니까 이분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PRS를 만들겠다. 가장 크고 가장 그 위력이 있고 편리한. 그래서 보문단지가 바로 보이는 지역에 한 150평 이상짜리, 151평, 추가 시설까지 이야기하면 171평짜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또 하나 리조트, 농협 이런 데서 자기 건물에다가 충분히 추가로 만들고 있고, 현재 16개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PRS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PRS는 각국의 정상들도 묵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CEO,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우리 전 세계 한 500대 기업의 대상들이 있는데, 그 정상, 거기 경제 정상들,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묵고 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경주가 어떻게 전 세계를 비춰야 되느냐 하면은 이거 경제회의입니다. 경제회의.
그렇기 때문에 경제회의이기 때문에 요번에 페루에 가보니까 전 세계 경제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우리 내년에는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경제 지도자들이 올 수 있도록, 의장이 최태원이고, 그 다음에 그 전문 기업인 의장이 있는데 아박이라고, 그거는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직접 거기서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경주의 전 세계 CEO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겠느냐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심지어 제가 대통령 모시고 대책회의를 합시다. 곧 제가 그 계획을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실 거냐. 그날 일론 머스크가 요새 최고의 뜨는 인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모시면 좋겠느냐. 상위 회장하고 조현상하고 같이 있는데 가니까 그분은 정의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가장 가까울 거다. 그래도 그래서 정의선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그래서 부익게 내가 이런 분들 모시는 거를 회의를 한번 합시다. 하니까 일론 머스크를 내가 이야기하니까 정의선이가 앞장서는 게 좋겠다. 이래 이야기하더라. 하니까 나도 좀 한다. 이래 됐습니다. 나도 직접 전화하겠다. 부익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대통령께서도 나도 직접 전화를 하겠다.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경제회의, 이 자체가 경제회의입니다. 이 대박이 나려면 거물급 기업인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우리 대한민국은 한류입니다, 한류. 한류 원산지가 우리 경북이고, 또 경북 중에 경주, 안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떻게 맞출 거냐.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좋은 걸 낼 거냐, 음식. 그 다음 노천박물관이니까 이미 있는 박물관, 노천박물관. 대통령께서는 지붕 없는 박물관을 경주로 많이 오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 노천박물관을 어떻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한복이라든지 한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 세계에 알리고, 그래서 한옥을, 세계 정상들, 또 영부인, 한옥을 입혀 사진을 찍는 한복. 그러면 그 한복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로 비춰질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식당마다 별미가 다 있도록. 그래서 제가 다음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주 음식 대전을 한번 하자. 어느 집에 별미가 있느냐. 있는 집에 테스트. 이런 테스트 해가지고 잘하는, 새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옛날식 플러스 현대식 해가지고 새로 개발되는 음식들, 옛날 것을 현대 입맛에 맞추게, 그 다음에 옛날 것을 더 옛날처럼 해도 우리 입맛에 맞게, 세계 입맛에 맞게. 그래서 그게 별미가 되도록, 달달이 그 대회를 여는 거예요. 어느 집은 어떻게 하고, 또 어느 집은 얼마나 친절하고, 어느 집은 영어가 어떻게 잘 통하고. 식당에 갔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 밥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봉사단을 다 뽑으려고 합니다. 봉사단. 그래서 음식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그 다음에 문화도 산업기술 문화, 로봇. 그 트럼프 왔는데 트럼프 꼭 닮은 사람 하든지 트럼프 부인을 하든지 안내하러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어디 트럼프가 딱 올라오면 회의장에 들어가면 로봇이 자기 부인이 되든 얼마든지 얼굴은 바꿀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이래가지고 이야 이런 기술이 있느냐. 그리고 만찬장 뒤에는 우리 포스 아트라고 제 방에 들어가면 나락 비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게 음량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을 하나씩 딱딱 걸어 놓는 거예요. 병풍처럼. 여기 회의하는데 트럼프부터 푸틴, 뭐 시진핑 이 사진 딱 걸어 놓으면은 자기가 여기 딱 보면은 병풍도 되고 사진도 있고 그걸 앉았던 자리 나중에 연구물로 앉혀 놓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 오면 그 앉아서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문화를 보여주는. 그래서 문화를 보여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화를 보여줄 거는. 그래서 문화 에이펙이 되도록 경제 에이펙, 문화 에이펙. 그리고 저는 이 계기로 21개국 대학생들을 자원봉사로 뽑아서 대학생뿐만 아니고 자원봉사 젊은 사람 요청하면은 그분들을 여기서 우리나라 와서 자원봉사를 시키고 또 유학생으로 받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야 한국에 유학도 가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 장학금 주고 그래서 여기 자원봉사 장학금을 그 KB은행에서 일단은 뭐 12월 달에 MOU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돈 좀 내겠다. 그러면 KB은행만 내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장학금을 좀 자원봉사하는데 활용을 할 완전 국제 자원봉사를 시작을 해서 이것을 한 해만 거치는 게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미국의 피스코 하듯이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만 봉사하는 게 아니고 21개국에 가서 봉사를 하고 다니는 이런 팀을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에이펙에 하나 이제 경제회의지만 이번에 리마에는 푸틴도 안 오고 한 5개 나라에서 안 왔던데 대리로 왔었습니다. 21개국 전원이 다 참석하도록 노력할 거고 우선에 트럼프가 오면은 트럼프 당선되고 첫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으리라 생각하고 시진핑은 다음 해 개최지 우리가 의장국이고 다음 개최 의장국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여기 앉고 그 옆에 시진핑 앉습니다. 요번에 가보니까 페루 대통령이 앉고 우리 대통령이 바로 옆에 앉았더라고요. 그 시진핑은 다음 의장국이니까 안 올 수 없고 그 이름 기대 같은 봉을 주더라고 전달식. 시진핑 올 거고 이제 푸틴이 문제인데 푸틴은 그때 가면 전쟁이 끝난다고 봐야 될 겁니다. 트럼프가 뭐 당선되는 날 끝낸다 했는데 그래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10월 말이니까 그때는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끝나면 푸틴 참석할 거고 그러면 일본 오고 그 21개 나라 중에 세계 4강이 다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평화 번영의 행사가 되리라 생각하고 또 더 잘 나가면은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관계가 정상화되면 경주는 원래 삼국 통일의 땅 그러니까 삼국 통일을 했다 하는 땅은 기가 세다 이 말입니다. 삼국 통일의 길을 받아 평화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평화 번영의 에이펙이 되리라 그런 생각하면서 김정은이 참석했다면 전 세계 이목이 일로 오리라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트럼프가 취임해서 김정은하고 관계가 어떻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느냐 또 처음에는 악화되었다가 막 할는지 그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와 그 전에 생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 끝나고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역사에 남는 일을 하고 싶을 겁니다. 역사에 남는 일. 그래서 역사에 남는 그런 일에 그래서 나중에 제 상상이 맞아 들어가면
역사에 남는 일을 꼭 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눌리기만 가는 게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살다 간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놓으면 또 너무 앞장서 써놓으면 안 되니까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에 따라서 경주 에이펙은 평화 번영의 에이펙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펙 유치할 때 우리 도에서 김민석 정책실장이 21년도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걸 해보자 이러니까 이미 인천하고 제주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그 다음에 한양으로 와서 600년이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600년. 그래서 지금은 수도 서울 말이 표준말로 정해놨습니다. 표준말로 정해놨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른 나라는 지 말 다 씁니다. 그냥. 인도 같은 데는요, 화폐에 15가지 말이 있습니다. 화폐에. 인도를 만나면 어느 말로 회의를 할까요? 이게 인도의 회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말로 회의를 할까요? 경상도 말로 회의를 할까요?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합니다. 우리는 뭐 단일 말이 돼가지고. 무슨 말 아시겠죠? 인도 화폐 한번 보세요. 15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하면 뭐가 좋느냐? 이번에 설명회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 분권. 분권이 뭔지 잘 모릅니다. 5,000년 동안 중앙 집권제 살아서 지방 분권을 한다는 말은 서울도 지방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한강을 자기가 관리 못합니다. 한강은 누가 관리하는 줄 아세요? 한강. 환경부에서 관리합니다. 환경부. 우리 안동댐, 이마댐, 낙동강 도지사는 바라봅니다. 안동시장은 옆에서 그 물을 만져볼 수 있어요. 물을 어디서 돌린다, 물을 빼먹는다, 자기 마음대로 절대 못합니다. 그 안동댐 위에 식수보존지구 해놨잖아요. 수자원 보존지구. 하나도 못 풉니다. 그 도지사도 못 풉니다. 누가 합니까? 환경부에서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거 우리가 관리 못합니다. 저 산에 가서 소나무 비는 거요? 내가 못합니다. 그 산림청에서 허가 맡아야 돼. 심지어 제선충 있죠? 제선충. 제선충 신약이 개발됐다. 도지사가 야 신약 써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허가가 나야 돼. 아니 우리 산에 제선충이 막 저렇게 벌겋게 죽어가가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약을 개발했다. 가지고 왔어요. 빨리 실험해봐라. 우리 산림과장 절대 안 됩니다. 왜? 딱 정해놨습니다. 이거 외에 쓰면은 징계 나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다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나라가 움직이는지. 대통령도 모르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없습니다. 반발이. 얼마 전에 제가 기란천 묵계교에 갔습니다. 위험하다 이래가 우리 박성수 실장이 곧 비마요마 넘치가 터집니다. 이게. 그래 갔습니다. 가니까 지난번에 비에 왔는데 밑에 딱 붙었더라고요. 한 번 더 오면 이게 넘칩니다. 넘치면 동네 싹 씁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밑에 하천을 드러내야 된다. 허가권이 누가요? 3,000평 이상 되면 환경부 허가인데 2년 걸릴 겁니다. 이게. 그럼 3,000평 미만은 그 도시사 걷어내야 돼. 그래서 3,000평 미만만 빨리 걷어내라. 이게. 우리 예비비 투입하고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묵계교가 넘칠동 말동해가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안동시장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안동시장님이 누구 권한인지 잘 모릅니다. 그거. 3,000평 넘었는데 내가 끌어내라 해야 끌어냈다. 내가 또 징계위원회 가겠죠.
무슨 깜빡이 가든지.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받아와서 지방을, 우리 지역을 내가 발전시키고 내가 주인이 되는 이런 나라 만들자. 그러면 통합 안 하고 하면 안 되나? 통합 안 하는데 내줘야지, 해보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 통합할 테니까 이것 좀 내달라. 다행히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난번 통합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249가지 요청해 놨으니까 이 중에 한 60%, 70%만 돼도 대박 아니냐. 그게 다 된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해보자, 이 말이에요. 절대농지 있죠, 우리 논밭. 절대농지. 10,000제곱미터까지는, 그 3,000평까지는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저걸 변경하는 거. 그 시장 군수는 권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논밭을 내가 바꾸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간섭하느냐. 그 나한테 권한 다 달라. 그러면 10,000제곱미터까지는 시장 군수한테 권한 줄게. 10,000제곱미터만 받아도 시장 군수는 자기 지역에 무슨 절대 농지를 딴 걸로 바꿔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칠곡 성주 고령에 그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땅이 좁기 때문에 그 지역, 세 지역은 그린벨트를 제발 좀 풀어가 뭘 하고 싶어도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못 댑니다. 그린벨트 푸는 권한을 지난 정부 때 제가 시도지사 협의회장 할 때 그거 내놓으라 하니까 그럼 100만 제곱미터, 그 30만 평 권한을 주겠다. 이랬는데 그때 뭐를 해놨는 줄 알아요? 당구장표를 해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내야 된다. 도시계획 심의 중앙에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원희룡 장관이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락해서 준다.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걸 돌락해서 준다. 그 당구장표 그걸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 그 주재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손들고 이 당구장표 있으면 국토부에서 한다 하는 이야기지 시도지사한테 권한 주는 게 아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권한을 우리가 받아오면은 100만 제곱미터까지는 시장 군수한테 권한 줍니다. 그린벨트 해지 권한을 도지사한테 달라 이게야. 그걸 내 받으면 100만, 그래 30만, 산 30만 평 개가에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시장 군수한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장 군수 권한 강화되고 광역도도, 광역시도 권한이 강화됩니다. 그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지역을 개발해보고 우리가 편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도, 강도, 논밭도 아무것도 내가 만들어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무것도. 건축, 집 짓는 거 30층 넘어가면 시정 군수 권한 없습니다. 도지사한테 권한 옵니다. 요새 30층이나 50층이나 집 짓는 거 시장 군수가 직접 짓습니까? 맨 건축사들이 와서 설계하고 그 사람들 전 세계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시군에 짓는다고 건축사가 실력이 다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와서 설계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권한을 시장 군수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 도지사한테 해라. 지 앞에 용도 변경? 그 지구 지정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잡종지다 뭐다 뭐 변경하는 거. 그건 시장 군수한테 권한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거 모릅니다. 왜 도지사한테 부탁해야 되고. 권한을 주겠다 면 시장군에. 그 다음에 우리도 중앙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하면 분권입니다. 분권. 분권이 주인 되는 겁니다. 주인. 우리는 5,000년 동안 시달리며 살아서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살아. 그래 발전이 안 됩니다. 발전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상주에서 스마트팜을 하는데 그 농지 플러스 임야가 좀 들어갔어요. 임야를 못하게 돼가 있다.
그 임야 없으면 스마트폰 하면 안 된다. 이거. 말이, 이게 제목만 임야지, 이미 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 밭인데 임야로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상을 띄보니 그게 임야인 거야. 밭인 줄 알았는데. 그거 허가 안 해준다. 말이 되냐, 이게. 이미 밭인데. 그래서 내가 도지사 명의를 해줘라. 깜깜하면 내가 갈 테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 이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시장 군수 설명하고 의장단들 설명을 하고 지역 설명을 했는데 어느 언론이 와서 나보고 이해를 못하겠다. 뭘 해주려고 하는 건지 언론인도 모르고 설명하는 공무원도 모르고 뭐 선출직도 모르고 그러게 이게 무슨 분권이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지금 분권이 뭔지. 서울과 우리 따로 하자하는 게 서울도 지방입니다. 권한 없습니다. 한강 아까 이야기했죠. 서울시장 권한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하천도 심지어 지방하천. 우리 지방하천인데 경주의 대종천에 그 월성을 돌아가는 천이 대종천입니다. 대종천에 홍수가 나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내가 왜 하상을 안 끌고 냈느냐 하니까 3번을 요청을 했다. 3번을. 어디다? 어디에 요청했겠습니까? 환경부. 아버지도 안 하고 바꾸시는 거예요. 그 밑에 끌고 내야지 하상이나 뚝이나 높이가 같아졌는데 뭐 철새를 보호한다 하고 뭘 보호한다 하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그게 나는 현실입니다. 그때 내가 소송 연락했었습니다, 사실은. 왜 3번 바꾸시겠나. 그래서 이런 피해가 커졌다. 너무나 답답해서 언론인 여러분 대상으로 제가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 대구 경북 이대로 하면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쳐지면 뭐가 좋느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주인됩니다. 이 권한을 내려받아서 우리가 주인대가 우리 지역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산업단지, 여기에 있는 농지, 여기에 있는 강, 산, 대학교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안동 신도시화가 뭐가 잘 안 되는 뭘 필요합니까? 국제학교 하나 내돌라야. 국제학교 우리가 하나 못 만듭니다. 지금. 이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국제학교 우리가 신설할 수 있다. 국제학교 하나 해보세요. 여기. 그것도 하나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대구 경북 통합의 제일 요체입니다. 그러면 딴 데는 딴 데도 같이 가려고 우리가 너무 좋은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전 충남이 바로 하겠다 이게요. 부산 경남도 바로 하겠다. 광주 전남만 남았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 우리가 법안이 통과된다 하면 자기들도 바로 법안 낼 겁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될 거 아니냐. 다 똑같이 분권하는 거예요. 서울도 분권을 해야 됩니다. 서울도. 경기도도 분권하고. 그래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도록 자기 지역은 자기가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 중앙 집권에서 분권을 하고 지역이 발전이 안 되고 소멸로 가니까 자꾸 수도권으로만 갑니다. 수도권으로만. 암 걸려가지고 KTX 새벽차 탈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좋은 병원지가 우리 병원에 이어서 치료하면 되지. 택시 타고 암 치러 가야 되지. 왜 KTX 타고 암 치러 가요? 왜 그런 생각을 안 갖느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방안, 이게 TK 통합을 통해서 중앙 권한을 받아서 하는 거고 재정을 받아와야 됩니다. 재정. 이 권한에 따라오면 그 돈이 따라옵니다. 또 사람도 따라옵니다. 그러면 북부 지역이 제일 걱정하는 게 도청 옮기는 거 아니냐.
도청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어왔는 걸 옮기면 전쟁 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못 옮깁니다. 그 대신에 중앙 권한이 노르면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청 쪽으로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균형 발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저들이 특단의 대책을 다시 좀 더 만들어서 중앙에 요구를 하려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회발전특구 한 100만 평 정도 추가해서 북부 지역만 한다. 또 무슨 층을 만들 때 북부 지역으로 간다. 또 뭐 단지를 만든다. 뭐 발전소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이 온다. 그 기업 지역을 만든다. 이걸 제가 북부 지역만 왜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대구하고 우리 합의할 때도 북부 지역 균형 발전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발전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설명드렸는데도 조금은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 전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하도 이야기해서 제가 사례를 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안 하고 딴 데 하면 하자 이래 하는 시장이 있더라고요. 안전빵으로 가자. 먼저 가는 놈이 고기 많이 잡아먹겠습니까? 다 잡아먹고 난 다음에 뒤에 따라가면 많이 먹겠습니까? 먼저 가야 많이 먹습니다. 특례를 받아도 먼저 가는 많이 먹습니다. 왜? 우리 경북이 정신입니다. 그게.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아니, 전쟁 나도 우리가 끝까지 지켰잖아요. 특히 안동 독립운동하러 많이 갔는 정신 아닙니까? 그게. 안전빵으로 갈 것 같으면 독립운동하러 마루 갑니까? 여기서 앉아있지. 그래서 그런 선비정신, 독립운동 정신, 또 새마을 정신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는 우리 경북에서 먼저 아니 남 하는 거 보고 하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저희 이어서 이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11시에 저희 중요한 또 인구 관련한 MOU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모든 분들께 다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좀 압축적으로 좀 진행하고 기회 먼저 손드시는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네. 쉽게 설명했는데 뭐 질문할 게 있나? 네. 없죠? 한 사람만 해보세요. 예, 먼저 한국경제 오경목 기자님. 예. 지금 그 페루 이야기하고 행정통합 이야기 들으니까 좀 생각나는 질문인데 그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이 이제 한계에 왔지 않습니까? 예. 나라가. 그 이제 내년에도 뭐 2.5% 하다가 2% 정도로 하고 우리 경북도는 지금 한참 동안 한 1%대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내년에 페루 할 때 우리가 행정통합이나 이제 이런 규제 특례 사례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경제 성장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좀 신뢰성 있는 좀 그 국가 그 연구기관이 연구를 해서 서울만 발전해서는 이 경제 성장이 이제 한계가 왔는데 삼성 갖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던 시대는 이제 한계가 올 수 있다. 그러려면 결국 농지나 산림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야 지방을 활용해야 나라 경제 성장이 될 수 있고 그 성공 사례를 페루 같은 에이펙에서 내년에 좀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국은 이런 나라 국토 전체 밸류 가치가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지사님 지금 드신 사례들이 이게 되면 경제 성장에 얼만큼 좋아질 것 같은지 혹시 예측이 되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한 개만 더 여쭤보면 제가 이제 4대 권역별 그 주민 설명회를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나름 또 논리도 있고 한데 이러이러한 특례를 먼저 주면 통합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해도 이런 권한이나 이런 거를 원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중앙공무원들이 잘 안 줄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통합만 해놓고 이런 특례를 못 받으면 웃자느냐 이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스마트팜 사례 같은 거 이거 농업 혁신 사례로 우리가 이미 사례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몇 개에 대해서는 통합 법률안 통과 전이라도 좀 특례를 미리 좀 줘가지고 이 대구 경북민들한테 아 정말 통합하면 이런 혜택이 있어서 잘 살 수 있겠네 이런 걸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예,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저는 대한민국 성장의 한계에 왔다. 그 한계가 가장 큰 단점이 그 수도권 일극체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극체제 때문에 지방은 소멸되고 서울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더 큰 문제가 생산성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성장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겠다.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는 그런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고 아까 농업 대전환 말씀했는데 농업 제가 하는 식으로 해도 농업에서 뭐 생산이 2배, 3배 나옵니다. 사실은 이번에 농업이 3배 넘어 나왔습니다. 본인들한테는 2배 줬지만은 관리비 가지고 왔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3배 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농업에서 3배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안도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지방에 자유를 주면은 수산에서도 걸어 나오고 다른 데서 다 걸어 나오고 특히 에이펙을 계기로 관광에서 소득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나친 이게 뭐 통계를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은 과장됐다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수치를 정확하게 좀 대서 말씀드리고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먼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것도 뭐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이번에 4대 권역에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못 듣게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일부 지역 사람들이 가서 다 선점해가지고 지역민들이 여론이 뭔지 우리나라 특성이 이겁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플래카드도 반대하는 거 많이 붙였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그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특성상 그런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가 좀 더 설명을 잘 드려서 결국 우리 도민이 덕보는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도민들께서 내가 그래 네 이야기는 다 아는데 그래도 못하겠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이야기를 지금 잘 못 알아들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예, 저희 다시 한번 네. 그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사전에 오늘 미리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언론인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을 다 시켜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미리 안내드렸으니 서류로 네. 질문을 주세요. 내가 다 네, 답변을. 그 개인 부분에 전화하면 다 대해서는 답변 드릴게요.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론인 여러분께서 공감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한 분만 더 그 두 번째로 손 들어주신 BBS 김종렬 부장님. 네, 예. BBS 김종률 기자입니다. 그 어저께 제주에 갔더니만은 제주 뭐 저희 그 방송국 사장님 제주 특별자치도 아무것도 없다. 대구 경북 제대로 좀 보여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짧게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찬반 갈등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게 지사님께서 거시적인 그리고 담대한 어떤 이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 부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특례에 대한 이해가 일반 도민들에게 제대로 가지 않았지 않느냐. 예. 그 특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거대 보수 정당이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 이 TK에 있던 지방정부, 강력한 지방정부, 500만 지방정부가 설립되었을 때 지금 이제 향후 집권을 노리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거북함도 있을 것 같아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하는 말이 주민 인식의 70% 정도 돼야 되고 합리성과 민주성이 담보돼야만이 이 특별법에 대한 어떤 이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 한 말씀 해주시고요. 하나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조직의 어떤 문제인데요. 그 대구는 좀 되게 이 강력하게 팀을 꾸려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북도 공무원들은 지금 기조실장님 비롯해서 몇 명의 공무원들이 되게 애쓰고 있는데 좀 취약하지 않느냐 구조가 좀 보강할 어떤 그런 보관은 없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뭐 지방시대국장, 기조실장 해서 이번에 지방 미래단, 미래연구단 그걸 합쳐서 그래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 조직이 약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한테 설명할 자료를 좀 더 쉽게 만드느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걸 자체를 못 알아듣습니다. 이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미 피는 우리 중앙집권제로 다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어낸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내도록 만들고 다시 우리가 주인 된다 이걸 막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다고 하고 뭐 거대 500만 된다 해가지고 뭐 보수 텃밭에서 500 보수 500만이 되든 100만씩 나누어 있든 30만씩 나누어 있든 선거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걸 민주당한테 내가 우리가 쪼개져가 있다고 그 표가 나눠지겠느냐. 대구 경북이 있어도 똑같이 80%씩 나온다. 합쳐진다고 또 더 나오겠느냐. 그건 안 그렇다. 오히려 합쳐지면은 민주당이 좀 더 덕볼지 모릅니다. 왜? 대구 민주당이 경북 민주당보다 좀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치적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거대 야도 도시가 됐다. 우리만 되는 겁니까? 부산 경남이 더 큰 도시대 합치면. 또 대전 충남은 우리보다 인구가 상대가 안 됐는데 많이 따라왔더라고요. 충청도가 우리 TK보다 인구가 많이 적었었어요. 지금은 합쳐가 한 70만이 더 많더라고요. 70만이. 말이 되는 동네가 됐는 얘기야. 우리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가들이 70만, 그쪽 지역이 70만이 더 많았어요. 이래 되면은 충청도는 제2 수도권입니다. 우리가 빨리 힘 합쳐서 우리가 순환철도를 돌리고 순환철도를 돌리면 이동이 많습니다. 이동이 많으면 경제가 일어납니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광역철도 하는데 10년 걸렸어요. 201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10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순환철도 돌리면 2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제가 했으면 구미 경산까지 1년 안에 끝납니다. 왜? 기관차 사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역 부족한 거는 왔다 갔다 하면 역지면 됩니다. 멀리 사니까 역도 없네, 뭐도 없네, 신호등, 다른 거, 거의 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철도를 지금 돌릴 계획을 했잖아요. 철도 다 있습니다. 차만 해가 철도공사 만들어가지고, 대구 경북 철도공사 만들어서 기관차 사가지고 올려서 돌리면 됩니다. 그거 2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노인 특히 많잖아요. 공짜로 막 다니면서 영덕 가서 회도 먹고 울진 가고 저 포항도 가고 경주도 가고 안동도 오고 김천도 가고 구미도 가고 대구도 또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맡겨놓으면 순환철도 하자 하면 100년 걸립니다. 100년. 100년 걸리도 안 해줍니다. 그것들. 그거 뭐 왜 하느냐 돈 들여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순환철도만 하나 돌리도 대박 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경북 사람들이 자존심 살고. 공짜로, 서울은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지하철 공짜로 왜 안 타느냐. 직원거사들 들어있잖아요. 출근하면서 지하철 공짜로 타고 도청에 오는 거예요. 하여튼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게 좋다. 제주도는 법에 너무 잘 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활용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예. 많은 언론인분들께서 10명 넘는 분들이 손 들어주셨는데요. 오늘은